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어제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많은 서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복당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떨까요? 자,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면서 가진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을 윤석열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X파일이 마치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윤석열이 사찰을 늘 주도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애매한 발언들입니다. 심지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경고했을 만큼 이 수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총기 난사, 홍준표의 입이 문제다, 앞으로 이거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김재원, 하태경, 지금 비판하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대로 이 홍준표가 계속 나가면 초선들이 집단 행동할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분위기를 좀 파악했는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홍준표 입 하면서 윤석열이 못 올 거다,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지금 민주당은 홍준표가 윤석열을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속내도 읽힙니다, 솔직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말처럼 홍준표는 총기 난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홍준표 때문에 내가 들어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최재형이나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입당을 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어제 강하게 윤석열을 공격했는데 오늘은 조금 톤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여전히 내가 대통령감이야,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나 적어도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준 이미지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물어 뜯기만 하고 저 사람 너무 경박해, 지금 20대 30대들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남성들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거의 저러니 내가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거의 상대도 안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하면 홍준표의 콘텐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돼지 등등등등. 그러니까 아니 일을 잘하고 말고 안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저런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싫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처세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후보도 홍준표 의원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가서 그 수준으로, 그때 지지율이 10%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그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홍준표의 복당에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 홍준표 대표 시절의 자유한국당과 다릅니다, 전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이 압도적으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지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다시 옛날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홍준표 의원이 조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는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이어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홍준표 의원 어제도 윤석열이 30% 됐는데 홍준표는 4% 정도, 조금 더 됐나요? 그리고 그 뒤에 최재형, 오세훈, 안철수, 등등등, 유승민, 그런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솔직히. 홍준표 의원이 2등이라고는 하지만 3등, 4등하고 차이,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2등이니까 윤석열만 제치면 내가 1등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다릅니다. 윤석열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느냐. 중도층과 보수층이 모두 다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검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냐 그러지만 문재인 정권을 한번 쫙 심판할 만한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인물이.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은 뭐 CEO 지도자든 뭐 경제 지도자든 뭐 하시고 바로 문재인 정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2년 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은 버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오늘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신상품에 거론하며 이 신상품이 배송되면 훑어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나. 엑스파일 문제도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냐. 이 질문에는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 배송 주문도 안 한 거 아니냐.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총장이라는 법의 상징에 있으셨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뭐 만들어내면 100가지 추문도 만들 수 있죠. 아무튼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을 은근히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조금 톤이 다운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8월 정시버스론에 대해선 언제 버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고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절차를 출발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홍준표 의원이 1등도 할 수 있다고 보나.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권 후보가 내가 돼도 좋고 윤석열 전 총장이든 또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70년 업적을 허물고 있으니 이 나라를 강력하게 재건하고 정상화할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윤석열이든 또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 최재형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가장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만 내가 1등을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홍준표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정치라는 게 권력욕이 있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어떻게 들어올지 아니면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와 경선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경선. 오세훈과 안철수가 합쳤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인물들이 뭐 홍준표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정도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김태호 의원이 말은 나오지만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후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만 있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까요? 최재형, 윤석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올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안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도 1등 할 수 있다 보나 질문에 1등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목표가 맞지. 국민의힘 후보만 되면 윤석열만 제치고 내 혼자 나갈 수 있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게임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홍준표 의원은 전날 복당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데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원래 홍준표 의원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색이 빨강, 파랑, 흰색, 삼색 아니냐, 그 중에서 어떤 색을 매도 되는 거다. 워낙 빨강색을 좋아하니 그동안 빨강만 매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해서 바꿔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꼰대 이미지도 바꿔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싫어하니 싫어하는 건 안 하도록 해야 한다.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려면 지금 이미지 그렇게 하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말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꽝 잡는 매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거꾸로 당했다. 매가 아니라 매에 잡히는 꽝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띄워준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본인이 쌓였던 한을 또 풀었습니다.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자, 복당까지 1년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갑자기 계모가 집안에 들어와 맏아들을 이유도 없이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쫓아낸 사람, 이 계모는 황교안 대표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성훈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